좀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근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입니다.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죠.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좀 덥거나 반대로 엄청 추운 시기에 이런 관절염이 좀 발생하기 쉬운데 더울 때도 관절염이 좀 심해지는군요. 맞습니다. 날씨 기압 같은 거라든가 습도의 차이 때문에 무릎은 다른 날보다 좀 더 붓고 통증도 심해질 수 있거든요. 예. 이 때문에 관절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진료 보러 오셨을 때 날씨가 좀 흐릴 때 오시면 오늘따라 무릎이 좀 더 아파요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네. 무릎이 아픈 거 보니까 비가 오려나 보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네. 다 이런 기압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절염의 치료법과 예방법부터 또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진실까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질환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가지고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인데 네. 쉽게 비유하면 우리가 오래 쓰게 되는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지는 것처럼 무릎 사이에 있는 연골이 점점 닳거나 엎어지면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은 그만큼 노화, 흔한 원인으로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자연스럽게 마모되는 거고 노화가 가장 첫 번째 원인입니까? 맞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올 수 있는 원인이고 네. 두 번째는 과체중,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면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예. 평소 체중의 한 2~3배까지 무리 되기 때문에 비만이 좀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중을 줄이면은 훨씬 통증이 좀 줄 수도 줄 수 있고 있겠네요. 관절염 진행도 많이 늦출 수 있죠. 네. 또 세 번째는 반복된 사용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거나 또 물건을 들고 무게를 실면서 반복하는 활동을 하면은 연골이 좀 빨리 닳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은 등산을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그 관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등산도 영향 많이 충분히. 사용했기 때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상적 요인. 그런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인대나 십자인대나 뭐 연골 같은 게 다치게 된 적이 있다면은 좀 더 빨리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거는 의도치 않게 다섯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유전적으로도요? 맞습니다. 가족 중에 관절염이 좀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100%입니다. 무조건 생깁니다는 아닌데 네. 발병할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이런 이유로 무릎에 연골이 닳게 돼서 앓는 질환인데 개인마다 증상도 조금씩 다르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네, 다를 수도 있고, 근데 흔히 가는 코스로 말씀드린다 하면은 뭐 초기에는 가끔 아픈 정도로 좀 시작하는데 네. 무리한 활동을 했을 때만 좀 아프다가 또 쉬어주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무릎이 뻣뻣하다가 움직이다 보면 또 풀려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점차 진행돼서 중기로 가게 되면은 이런 통증이 좀 더 자주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오래 가기도 하고 네. 또 붓기나 열감 같은 것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에 소리가 나거나 움직일 때 걸리는 것 같은 뭔가 끼이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말기로 가게 되면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무릎이 너무 아프고 붓고 또 이제 완전히 펴거나 구부리는 것도 이제 힘들게 되고 예. 또 통증 때문에 절뚝이거나 같은 보행 장애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예. 말기로 가면 참 통증이 심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중기에 근데 무릎에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앉을 때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났거든요. 통증은 전혀 없이. 이런 경우도 그럼 관절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전부 다 관절염입니다 하기는 힘들고요. 예. 관절염이 없어도 힘줄이나 인대가 뼈에 걸렸다가 튕기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통증이 크게 없을 수도 있고 통증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일시적이기도 하고 이런다 보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증상이고 네. 관절염과 관련된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이 아프면서 함께 소리가 난다든가 이러면 이제 관절염 가능성이 좀 있고 소리가 나는데 통증이 있으면 관절염과 연관이 있군요. 맞습니다. 예. 또 진행이 되면은 연골이 닳아 뼈끼리 부딪히거나 뼈에 이제 뾰족한 돌기가 생겨가지고 그것들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때 소리는 좀 거칠기도 하고 자주 반복되기도 하고 동시에 뻣뻣하기도 하면서 좀 자주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진행 단계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들은 4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은 연골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단계는 연골이 조금 닳았기 때문에 엑스레이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절 간격도 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거의 초기네요. 맞습니다. 2단계로 진행되면은 연골 손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뼈 끝에 이제 골극이라고 하는 뾰족한 돌기가 형성되기도 하고 엑스레이 관절 간격도 반대편에 비해서 조금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좀 더 진행돼서 3단계로 가게 되면은 연골이 좀 많이 닳다 보니까 관절 간격도 좀 더 많이 저명하게 좁아지기도 하고 골격이라 하는 돌기도 더 두드러지면서 뼈 전체적으로 하얗게 경화되는 소견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4단계로 가게 되면은 연골 손실이 거의 되다 보니까 뼈끼리 직접 붙어 있습니다. 마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엑스레이 보면 관절 간격도 거의 없고 예. 뼈 골격도 크다 보니까 뼈의 변형까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4단계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수술을 거의 더 해야 되나요? 단계에 따라서? 뭐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뭐 1, 2단계에서는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게 교정하면서 약제 같은 걸 쓰면서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온열 치료나 전기 치료 같은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물리 치료나 운동 치료 같은 걸 통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네. 네. 그리고 또 초기에 또 세 번째로 주사 같은 것도 한번 써보면서 통증을 증상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네. 또 증상만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재생도 시켜주면서 보호해주는 물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비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3, 4단계로 좀 넘어가거나 1, 2단계를 하더라도 장시간 동안 보존 치료에 반응이 없다 하면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은 건데 연골 안에 뭐 연골 찌꺼기 같은 거라든가 손상된 조직들을 정리해 줘가지고 예. 염증 반응을 좀 줄이게 해서 통증도 줄이는 데 도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보통 젊은 환자인데 관절염이 좀 왔거나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데 오래 증상이 지속된 분들 위주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교정 절골술 가는 건데 무릎 관절이 좀 O자형이나 X자로 휘어 있을 때 예. 주로 시행되는 걸로 무릎 정렬을 바꾸게 되면은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걸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공관절 바꿔주는 수술이고 네. 이거는 이제 모든 치료를 해봐도 안 됐을 때 해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가 이제 좀 3, 4기 정도로 단계로 넘어가면 수술도 이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좀 예방법을 알려주시면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적정 체중을 좀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는 거의 4kg의 하중이 실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세 배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무릎에 부담이 좀 가지 않은 운동들을 좀 하는 거 특히 이제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저충격 운동이 좋고요.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기 뭐 점프 같은 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그런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군요. 맞습니다. 예. 또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될 수 있고 또 생활 자세 같은 교정을 해준다면은 이제 관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자세도 좀 교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충분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좀 안 좋을까요, 무릎에?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좀 바닥에 앉는 생활을 좀 피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대부분 바닥에 양반다리 하고 앉거나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좀 꼬아서 앉는 분이 많은데 어쨌거나면은 의자 생활 위주로 뭐 소파나 식탁이나 이런 생활을 바꿔주는 게 제일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좌식 생활이 무릎에는 좋지 않군요. 맞습니다. 무릎이 굽혀지는 자세가 좀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생생클리닉 오늘은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근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